네, 24년도 송영고 3학년 확률과 통계 기말고사 시험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자, 이렇게 표본의 크기를 말해주면 이렇게 따로 적어놓으면 좋겠죠. n값이 64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다. 근데 그 x바가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요 정규분포 8,4분의 1이라는 요 정규분포는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x바 말고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x바의 평균이나 x의 평균은 똑같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앞에가 8이면 여기도 8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잘 처리하면 되는데 x바의 분산은 x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x바의 분산은 자, 모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분산을 64로 나눠 가지고 4분의 1이 된 거니까 거꾸로 그럼 여기다가 64를 곱하면 원래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해보면 16이 될 거고요. 그럼 요게 지금 모 분산이니까 자, 얘가 지금 시그마 제곱인 거니까 시그마가 4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자, 요것이 x의 평균이니까 x의 평균 n 값이 8이구나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는 x의 평균 m과 x의 표준 편차 시그마 이거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답은 얘네들이 더해서 12가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x의 평균과 x의 제곱의 평균이 나와 있죠. 이 제곱의 평균은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의 분산을 구해보면 분산은 원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니까 10에서 자, 평균이 3이니까 3의 제곱 9를 빼서 분산이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산이 1이라면 당연히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건데 루트 씌워봤자 1이네요. 그쵸? 그래서 x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얘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자리를 좀 바꿔서 요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 자, 요렇게 1차식의 형태가 들어가 있을 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빠졌었냐면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의 절대값 곱하기 시그마 x 요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뒤에 더해지는 숫자는 무시하는 거였죠. 그죠?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할 때는 뒤에 더해진 숫자는 무시하는 거였으니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우리는 요것의 값이 1이라고 옆에서 찾았기 때문에 자, 이 문제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네, 6번 문제입니다.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러면 일단 5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상황이니까 분모에는 OC 3이 깔려야 되겠네요. 근데 그때 파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뭐 x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3개를 뽑으면 파란 공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죠. 그죠? 왜냐면 빨간 공이 총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 공이 최소 하나 혹은 파란 공이 2개 아니면 파란 공이 3개 이렇게 x값은 1, 2, 3 이렇게 세 종류가 있을 텐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확률은 뭐냐면 요거는 p,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괄호 x-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결국 x가 0에서부터 2 사이에 있는 거고, 그럼 x값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가 0에서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px가 1일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 다 계산하지 마시고 요거 한 가지만 x값이 1인 순간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x값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3개의 공을 뽑았는데 그 중에 파란색 공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2개는 빨간 공이겠죠?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1개가 뽑힐 그럴 확률을 구하시면 그대로 답일 거고요. 자, 아까 분모 53에서 자, 빨간 공 2개면은 빨간 공 2개 중에 2개 다 뽑으란 얘기고, 동시에 파란 공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3
해서 이게 그대로 1일 때 확률이 될 테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7번 문제입니다. 7번은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고요. x값이 1, 2, 3, 4라고 했으니까 우리 좀 보기 편하게 확률 분포표를 그려놓고 풀어볼게요. x값이 4개죠. 1, 2, 3, 4. 자, 그럼 그때 확률들을 여기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써보면 뭐 x자리에다가 이제 1부터 4까지 집어넣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16분의 a-1 이렇게 되겠고요. 2 집어넣으면 16분의 2a-1, 3 집어넣으면 16분의 3a-1, 4 집어넣으면 16분의 4a-1인데 자, 확률 분포표는 항상 그 합계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 더해서 1이다. 요걸 이용해서 a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요 네 가지 그 분수들을 더하게 되면 그러면 16분의 a, 2a, 3a, 4a 다 더하면 10a죠. 그래서 자, 16분의 10a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4개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것이 1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10a-4는 16인 거니까 10a가 20이 돼서 a는 2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의 확률을 밑에다가 써보면 a가 2니까 요거 16분의 1이고요. 요거는 16분의 3이고요. 요거는 16분의 5, 요거는 16분의 7이죠. 중간 점검 요렇게 넷이 다 더해서 1 나오나 해보면 1 나옵니다. 그쵸? 여기까지 잘 구한 거고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8x 플러스 1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잘 알죠? 요거는 요렇게 바뀐다는 거 8 앞으로 나오고 2x 플러스 1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x의 평균만 구하면 답도 나오겠습니다. 그럼 x의 평균 구할게요. x의 평균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 요거랑 곱하고 그죠? 요거랑 곱하고 이렇게 쭉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니까 자 16분의 1 더하기 2, 3, 6 더하기 3, 5, 15 더하기 4, 7, 28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16분의 50이 되겠습니다. 16분의 50 그럼 약분 한번 시키면은 8분의 2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거 요거를 찾을 건데 방금 x의 평균이 8분의 25라는 걸 알았으니까 곱하기 8하고 1 더하시면 답은 26, 5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확률 밀도 함수 그려가지고 그 확률 찾는 거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요거의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항상 그래프 그릴 때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그 구간의 양 끝값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점을 몇 개 찍은 다음에 이으면 되죠. 자, 그럼 저 녀석의 그래프는 지금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0 될 테니까 0,0이라는 점을 지나간다. 그리고 또 3 집어넣으면 3,3k라는 점을 지나간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식에다가도 3과 4를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괄호가 1이 되기 때문에 3k가 나옵니다. 그래서 3,3k라는 점이 또 한 번 나오고요. 4를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이 통째로 0이 돼버리기 때문에 4,0 자, 요렇게 3개의 점을 지나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3, 여기가 4인데 자, 0,0이랑 3,3k 여기쯤에다가 쓸까요? 3k 그래서 여기 3,3k를 지나가고요. 그리고 0,0을 지나가고 4,0을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은 전체 넓이가 1이다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요놈의 넓이는 밑변이 4고요. 높이가 3k 그리고 삼각형. 그래서 요것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k 값 찾아 놓으시고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것은 2부터 3까지의 확률을 물어봤죠. 2부터 3까지의 확률. 그러면 여기가 지금 2일 테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걸 지금 질문을 한 건데 물론 우리가 k 값을 구했지만 k가 분수니까
K 자리에다가 6분의 1 집어넣고 푼다고 뭐 그렇게 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K를 살려가지고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몇 K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X좌표가 2인 지점이니까 요 함수에다 2 넣으면 되잖아요. X에 2 넣으면 여기는 2K가 되겠죠? 2K. 자, 그래서 이 빗금친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이 2K, 아랫변은 3K, 높이는 1인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결국 2분의 5K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5K. 자, 근데 K가 6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 K 자리에다가 6분의 1을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5 곱하기 6분의 1 되면서 자, 이 문제 답은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은 상자에 1부터 5까지 공이 5개가 들어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꺼내보는데 처음으로 홀수 공이 나올 때까지 공을 꺼낸 횟수, 이것을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 값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운이 되게 좋으면 한번 탁 뽑았을 때 그냥 바로 홀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한 번만에 끝나는 거고요. 자, 내가 처음에 뽑았는데 짝수예요. 그러면 꺼낸 거 빼놓고 다시 한번 뽑아서 그때 홀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2번 뽑게 될 수도 있고 3번을 뽑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홀수가 지금 그러니까 짝수가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짝수 나오고 두 번째까지 짝수 나와서 그래서 세 번째 뽑기까지 진행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죠? 짝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홀수가 나올 때까지 최대 3번을 뽑으면 무조건 이건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때 확률들을 써보면 x가 1일 때의 확률은 자, 135 중에 홀수가 135, 짝수가 24인데 x 값이 1이란 얘기는 한 방에 홀수를 탁 뽑은 거죠. 그쵸? 그럼 요 5개 중에 요 3개가 뽑힌 거니까 5분의 3의 확률로 한 방에 홀수가 뽑힐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을 뽑았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짝수가 나올 확률 5분의 2 해주시고 자, 예를 들어 내가 2라는 짝수를 처음에 뽑았다면 이제 2는 빠진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4개의 공 중에 하나를 뽑아서 홀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2차 시도니까. 그러면 4개의 공 중에 홀수가 3개 있으니까 4분의 3 이렇게 해주면 이게 2번 만에 홀수를 뽑을 확률이고요. 자, 3번 만에 뽑으려면은 처음에도 짝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뽑기에서도 또 짝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짝수는 이제 유일하게 4개 중에 하나 있던 거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두 번째 뽑기까지 짝수가 나오면 이제 요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뽑기에서는 100%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홀수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좀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 10분의 6으로 만들고요. 얘는 10분의 3으로 만들 수 있고요. 얘는 계산하면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셋이 더해보면은 전체 합계가 1이다 라는 것도 만족을 하는 상황이니까 자,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잘 그렸구나. 그러면 그 확률 분포표에서 x의 평균만 구해주시면 끝나겠네요. 자, x의 평균은 10분의 6 플러스 6 플러스 3이죠. 그럼 10분의 15니까 2분의 3,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독립과 종속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편하게 쓰기 위해서 A라는 사건의 확률을 소문자 A라고 하고요. B라는 사건의 확률을 소문자 B라고 한다면 지금 A, B라는 두 사건은 독립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는 자,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죠. 그쵸? 요게 성립이 되면 독립인 거고 요게 성립이 안 되면 종속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PA 교집합 B가 8분의 1입니다. 이 얘기는 간단하게 쓰면은 A 곱하기 B가 8분의 1입니다. 요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뒤에 달린 이 조건부 확률들을 다 가지고 밑에 뭐분의 뭐 이런 식으로 분수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A, B는 독립이거든요. 자, A, B가 독립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 요 확률을 봤을 때 지금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A와 B는 서로 독립이니까 어차피 서로가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의 확률 이것은 그냥 PA가 됩니다. 독립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자, 이거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데 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이 B한테 아무런 영향도 못 줘요. 그래서 요 확률은 그냥 한마디로 P,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3A가 되겠죠? 우리 아까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3A. 자, 그 다음에 우변은 2 한 다음에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요 소문자 B를 1에서 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쵸? 그래서 자, 요식과 요식 요렇게 두 식을 이용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해보면 되겠네요. 한 문자로 정리를 할까요? 자, 요식에서 B는으로 만들면 8A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식의 요 B 자리에다가 8A 분의 1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8A 분의 1 그럼 분배하면은 3A는 2 마이너스 4A 분의 1이고요. 양변에 4A를 곱해버리면은 12A 제곱은 8A 마이너스 1 그럼 넘어가면 12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요거는 6, 2에 1,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자, A 값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A 값은 6분의 1이고요. 두 번째 A 값은 2분의 1 나왔는데 지금 A와 B의 관계는 요런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만약 6분의 1이라면 여기 자리에 6분의 1을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그러면 분모가 6분의 8,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그거에 역수해가지고 4분의 3 이렇게 B값이 나오고요. 자, 만약에 A가 2분의 1이었다면 여기 A 자리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4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네요. B가. 자, 요렇게 두 쌍의 A, B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달아준 조건이 A가 B보다는 커야 돼 라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진짜 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얘가 되겠죠. 요거는 B가 더 크니까요. 자, 그래서 요게 A, B고 그러면 문제에서 그걸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4분의 3,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자, 확률 분포표가 이미 나와 있고요. x의 기대값은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x의 평균이 3분의 8이라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금방 a, b를 찾을 수 있겠네요. 우선 다 더해가지고 1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3분의 2라는 식을 하나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식을 이용하면 a 더하기 3b 더하기 3분의 5인데 평균이 3분의 8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또 이 3분의 5를 이항시키면은 넘어가서 딱 1이 되니까 a 플러스 3b는 1 요렇게 식을 또 하나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요 식을 뺄게요. 요렇게 빼버리면은 그러면 a 사라지고 2b가 3분의 1 될 테니까 b는 6분의 1입니다. b가 6분의 1이면요. 둘이 더해갖고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6분의 3이네요. 그쵸? 그래서 a는 6분의 3, b는 6분의 1. 자, 얘는 6분의 2라고 통분해 놓을게요.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분산을 구하는 거죠.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니까 위에다가 제곱줄을 한 줄 만들어 놓으시고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분산 계산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이면 제곱한 거랑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 6분의 3 플러스 9 플러스 50이죠. 자, 거기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은 이미 3분의 8인 거 알고 있으니까 제곱하면 9분의 6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앞에 게 6분의 62 빼기 9분의 64니까 요 통분할게요. 요게 지금 3분의 31이니까 9분의로 통분하면은 9분의 93 되거든요. 자, 이렇게 빼주면 남은 것은 9분의 29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네, 12번 문제입니다. 어느 제과점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개의 무게는, 자, 이런 거 옆에다 따로 써놓자 그랬죠?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1.5, 그러면 2분의 3이죠. 자, 2분의 3의 제곱,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거기에서 9개를 추출했습니다. 9개.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9네요. 9. 자, 그럼 x바는 10, 요걸 9로 나누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요렇게 생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누가? x바가. 그런데 그 x바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3085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p x바가 k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렇게 쓰면 이게 이제 정규 분포에서 요런 거잖아요. 자, 정규 분포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지금 x바인 상황인데, 그러면 k를 어디쯤인가 끊어봤는데 그 결과가 0.3085니까 k가 한 여기쯤에 있는 겁니다. k가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k보다 더 높은 애들, 그러니까 요쪽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요 넓이가 지금 0.3085야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그 옆에 요만큼의 넓이가 궁금하죠. 이걸 알아야 k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요 넓이는 절반 0.5에서 얘를 뺀 거거든요. 0.에서 얘를 빼면은 0.1915가 나올 거고, 아, 그렇다면 이 k라는 녀석이 결국 표준화되면 0.5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k를 표준화시키는 식은 k에서 평균을 빼준 다음에 그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또 0.5, 그게 또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양변에 2분의 1 곱해서 k-10은 4분의 1, 4분의 1이면 0.25죠. 그래서 k 값은 10.25, 2번이다 라고 풀면 되겠네요.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두 과목의 점수를 얘기를 해줬는데 A 시험 과목은 평균이 40점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냥 A라고 쓸게요. A 과목의 정규분포. 자, B라는 과목은 평균이 61점이고 표준 편차가 12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A 과목의 점수가 소문자 A점 이하인 학생의 비율, 그러니까 그러할 확률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확률과 B 과목의 점수가 A점, 여기가 이상이었네요. 이쪽이 이상이고 여기가 이하죠. 요렇게 될 확률이 서로 똑같다. 그럼 이 얘기는 우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한 얘기니까 이걸 우리가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는 둘 다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좋겠네요. 그래서 왼쪽의 식은 표준화를 거치면, 자, 얘를 요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시키는 거니까 16분의 a-40 요렇게 될 거고, 자, 오른쪽은 요 녀석을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시키는 거니까 z로 바꾸고 여기는 12분의 a-6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서로 똑같았다면 그러면 그냥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같아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죠?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우리가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자, 정규분포에서 어떤 두 지점에서 잘라가지고 얘보다 큰 확률, 얘보다 작을 확률을 구했는데 그 확률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빨간 박스와 초록 박스가 서로 간에 요렇게 평균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대칭을 이루는 요런 위치에 있어야죠. 요렇게. 그죠? 그래야지 요쪽의 넓이하고 요쪽의 넓이가 똑같아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박스들은 이미 표준화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0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값이겠구나. 요 둘이. 그쵸?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냐? 부호가 반대인 관계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빨간 박스와 초록 박스는 서로 부호만 반대인 두 숫자이기 때문에 자, 빨간 박스에 있는 요 녀석이 초록 박스에 있는 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붙인 거랑 똑같다 라고 등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48을 곱할게요. 48 곱하면 여기는 3 붙겠죠? 3a-120. 이쪽은 48 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붙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24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a가 354인가요? 아니네요. 364. 364가 되는 거니까 7로 나눠버리면 a는 52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같은 형태의 문제는 x가 지금 점수잖아요. 점수. 근데 이 x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중간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확률 변수를 하나 추가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y라는 확률 변수를 추가시킬 건데 y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우리가 두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르면은 점수를 더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자, 두 공의 색이 다른 횟수 요것을 y라고 잡겠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60번을 지금 뽑기를 해본 거잖아요. 60번 공을 계속 뽑아왔는데 그때 그러면 색깔이 다른 공이 몇 번 나왔냐? 그걸 우리가 y라고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y라는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쵸? 이항 분포 B를 따를 거예요. 60번 도전했거든요. 60번 도전했고 자, 한 번 공을 뽑을 때 두 공의 색깔이 다르게 나올 확률이 얼마냐? 자, 내가 6개의 공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6시 2분에 공이 색깔이 다르다는 건 흰 공 1개, 노란 공 1개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흰 공 1개, 노란 공 1개 이렇게 뽑는 거니까 15분의 8 요것이 한 번 뽑기 할 때 색깔이 다른 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따라서 요 자리가 바로 15분의 8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것이 y라는 확률 변수가 따르는 이항 분포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y의 평균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y의 평균 np잖아요. 그쵸? 둘이 곱해요. 둘이 곱하면은 얼마죠? 48, 32가 되겠네요. 그죠? 32. 자, 여기까지 구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확률 변수 x로 이제 가봐야 될 건데 x는 내가 얻은 최종적인 점수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60번에 뽑기를 했는데 그 중에 색이 다른 공이 나오는 횟수를 y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색이 같은 공이 나오는 횟수는 60번 중에서 y번을 뺀 나머지들이잖아요. 그래서 60-y번 같은 색의 공이 나올 거다. 그렇다면 그때 나의 점수, 내가 받은 점수는 다른 공 나올 때마다 10점 받았으니까 10y 플러스 같은 색깔의 공이 나올 때마다 5점을 또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해가지고 5괄호 60-y 이렇게 x를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걔를 계산해보면 5y 플러스 300이 되겠네요. 자, 그럼 끝났죠? x의 평균을 물어봤는데 x의 평균은 결국 5y 플러스 300의 평균이기 때문에 5 앞으로 꺼내고 2y 플러스 300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요 y의 평균을 그래서 위에서 미리 구해놨죠. 그쵸? 32라고 구해놨었기 때문에 여기다 32를 딱 집어넣으시면 160에다가 300을 더해라. 답은 464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이제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한 장의 카드를 꺼내가지고 숫자를 확인했는데 소수가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600번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소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읽어봐도 이거는 이항 분포죠. 그쵸? 그래서 B는 600번 도전을 했고요.
자, 그럼 10장의 카드 중에 한 장 뽑을 때 소수 나올 확률. 그 확률이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소수는 2, 3, 5, 7 이렇게 4개가 있네요. 그쵸? 10개 중에 4개니까 5분의 2. 요것이 이제 x가 따르는 이항 분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234부터 252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나씩 다 독립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n 값이 이렇게 충분히 클 경우에는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곱해서 평균 구하시면은 240. 그 다음에 분산은 240에다가 MPQ니까 5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여기다 5분의 3 곱하면은 144. 그럼 12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x랑 똑같은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므로 x가 234 이상 초과 미만이네요. 초과 미만일 확률 구하면 요거 표준화 시켜주면 되겠죠? 234를 표준화 시키면은 234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 Z로 바꿔주고, 자, 이쪽도 252에서 평균을 빼주고, 시그마 12로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하면 결국 왼쪽은 마이너스 0.5, 자, 오른쪽은 등호, 그 다음에 여기는 1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계산할 때 등호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이제 정규 분포로 넘어오는 순간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등호가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답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0.5부터 1까지의 확률이니까 당연히 표에서 여기 0.5까지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1까지의 넓이하고를 합쳐줘야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얘네들을 합치면은 한 0.53 얼마 나오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자, A팀이 우승을 할 확률을 구하는 거고 오전 3선승제 경기예요. 근데 B팀이 1경기에서 1경기는 벌써 끝났는데 B팀이 1승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미 1경기는 B팀이 이긴 상태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A팀이 이기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2, 3, 4경기를 내리 A가 이렇게 이겨버리면 최종 스코어가 이제 3대1이 되면서 자, 이렇게 돼버리면 최종 스코어가 3대1이 되면서 A팀이 승리를 하겠죠. 자, 이렇게 될 확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세 경기를 연달아서 A 이기면 되는데 A팀이 B팀을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4분의 3이라는 확률이 연속적으로 3번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4분의 27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 1경기 B팀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2경기부터 4경기까지 이렇게 세 경기에 A팀과 B팀의 스코어가 2대 1이 되는 겁니다. 그쵸? 뭐 AAB 이렇게 되든 뭐 ABA 이렇게 되든 BAA 이렇게 되든 어쨌든 요 세 경기에 A팀이 2번 이기고 B팀이 1번 이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4경기까지 했을 때 전체 스코어가 2대 2가 되겠죠. 그쵸? 여기서 B가 한번 이겼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5경기까지 가는 거고 그러면 그 5경기에서 A가 이겨버리면 최종 우승이 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요 앞부분 2, 3, 4경기 3경기의 상황을 확률로 써야 되는데 요것은 독립시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3번 중에 2번을 A가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번 중에 2번 A가 이긴다. A가 이길 확률 4분의 3 요거의 제곱 그다음에 한 경기는 B가 이기니까 4분의 1이 한 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A가 이기는 거 이것도 넣어줘야죠. 그죠? 요거 4분의 3의 확률이 한번 들어가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요거는 4가 4번이니까 256분의 그다음에 3의 제곱에다가 3 하나 3 하나 81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A가 우승하는 최종 확률은 아까 첫 번째 구한 확률과 지금 구한 두 번째 확률의 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통분을 시키면은 얘는 256분의 4 곱한 거니까 108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하면 256분의 189.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식은 뭐 전체적인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순간의 확률이죠. x가 1일 때의 확률, 또 2일 때의 확률, x가 3일 때의 확률. 자, 여러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항 분포 상황에서 특정한 순간의 확률을 구할 때는 독립시행으로 간다. 그쵸? 그래서 x가 1이면 5번 도전했는데 한 번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OC 1에 P의 1제곱, Q의 4제곱 요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X가 2일 때면 2번 성공한 거니까 5번 시도에 2번 성공, P의 제곱, Q의 3제곱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5번 도전에 3번 성공, P의 3제곱, Q의 제곱 요렇게 바로 독립시행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이거 5고요. 지금 세 덩어리인데 P가 최소 하나씩은 들어있으니까 P 하나씩 지울게요. 이거 하나 지워지고 요거 제곱되고, 자 Q는 최소 2개씩은 들어있죠. 그러면 Q 2개씩 지울게요. 이렇게 되고 요거 제곱되고, 그러면 5Q제곱 플러스 여기는 10PQ,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10이니까 10P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Q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니까 1-P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Q 자리에다가 1-P를 집어넣을 거고요. 5, 10, 10이니까 이거 5로 한 번씩 약분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1-P의 제곱만 남고요. 여기는 앞에 숫자 2 되고 P 있었고 Q 자리에 또 1-P 들어갔고 여기 약분돼서 2 됐고 P제곱 이런 식이 나오네요. 정리할게요. 1-2p 플러스 p제곱 더하기 2p-2p 제곱은 2p 제곱이다. 그럼 우변으로 다 넘겨버리면 요게 마이너스 p 제곱이니까 3p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p랑 마이너스 2p는 사라지네요. 이렇게 지워져 버리니까 3p-1 이렇게 됩니다. 3p 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p 제곱이 3분의 1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P 곱하기 X의 평균을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 이항분포에서 평균이 MP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요 X의 평균이 OP입니다. OP. 그럼 OP에다가 P를 곱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찾고 싶은 건 OP 제곱의 값이 궁금한 거고요. P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5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8번 문제입니다. 18, 19, 20 세 문제만 좀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에는 x는 10,1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x가. 자, 그 다음에 y는요. m, 4분의 m의 제곱이라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등장하는 확률이 p, x가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등장을 하는데, 요 놈은 이제 표준화 얼른 시켜보면은 p, z가 요거에서 요거 빼서 1이니까 1이죠? 요렇게, 그쵸? 그러면 z가 1보다 클 확률이 얼마냐? 요거를 0.5에서 뺀 거니까 0.1587입니다.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등장하는 확률은 y가 6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표준화를 시키는 식을 일단 써보면 요 z가 되고요. 자, 6에서 m을 빼주고 밑에를 4분의 m으로 나눈, 자, 요게 이제 표준화 시킨 건데, 우리는 이 녀석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요 옆에 있는 요 1587이랑 얘랑 더해가지고 1이 돼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확률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요 놈을 이제 1에서 뺀 거니까 0.8413이 됩니다. 당연히 이 8413이라는 확률은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표에 있는 0.3413 여기다가
0.5를 더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과연 이 초록색 이 색칠한 부분, 요 부분의 값이 얼마쯤 되어야 0.8413이라는 확률이 나오겠느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표를 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여기 지금 표준 정규분포니까 여기가 0이잖아요. 여기가 Z고. 그랬을 때 자,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413이 되려면 0에서 왼쪽으로 요렇게 1, 마이너스 1 지점이 되겠죠. 왼쪽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지점부터 해가지고 이만큼을 다 합쳐야지 이게 0.8413이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이 초록색 동그라미 친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은 양변에다가 4분의 m을 곱하면 6-m은 마이너스 4분의 m 이렇게 되고, 그러면 6은 얘 넘어가면 4분의 3m이네요. 4분의 3m. 그럼 양변에 3분의 4 곱하면은 m 값은 8이다. 이렇게 여기 들어있던 m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m 값이 8인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y라는 요 확률 변수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냐면 n 8, 자 여기 m 자리에 8 들어가면은 2제곱, 요게 y라는 확률 변수가 따르는 정규 분포입니다. 그럼 이제 요 놈을 좀 그려놔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8이고요. 확률 변수가 y인 상황. 자, 근데 이런 y라는 확률 변수에다가 지금 gk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gk는요 k-2부터 k 플러스 3까지의 확률을 gk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요 값하고요. 요 값하고는 항상 k에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얘네들은 항상 서로 5만큼 차이가 나는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k 값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요쪽 끝 있죠. 요쪽 끝이 지금 k-2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쪽 끝이 k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5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이 커지면은 요 박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폭은 일정하고, 그쵸?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니까 과연 이 박스를 어디다가 갖다 놔야지 그 박스 사이의 넓이가 제일 넓어지겠니?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박스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된다? 정확하게 센터에다, 가운데다 딱 놔야죠. 그쵸? 왜? 정규분포는 항상 가운데가 제일 높으니까 가운데에 딱 갖다 놔야 넓이가 가장 넓을 거고, 자,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8이니까요 8을 기준으로 요쪽으로 2.5만큼 그리고 요쪽으로 2.5만큼 되는 지점에서 딱 잘라줘야, 이렇게 잘라줘야 그때의 넓이가 가장 넓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8보다 2.5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10.5가 되는 거고 8에서 2.5 빠졌으니까 여기는 5.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5부터 10.5까지 이렇게 넓이를 구했을 때가 가장 넓을 거고요. 그럼 그때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이제 표준 정규 보표를 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 가장 넓은 영역 요곳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자, 요거는 P 5.5에서부터 y가 10.5 사이에 있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표준화 시키면 되죠. 지금 그 표준 편차가 2였죠. y의 표준 편차가. 그래서 표준화를 잘 시켜보면은 요게 2분의 2.5가 되는 거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4분의 5. 자, 반대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거고요. 그런데 4분의 5라는 분수가 소수로 1.25이기 때문에 결국은 0.3944, 이 3944가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3944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답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7888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은 일단 이제 x반은 나중에 생각하고 x만 생각을 해볼게요. x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그 두 개 공을 뽑아가지고 그 두 공에 적혀 있는 수 중에 크지 않은 수를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록된 숫자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x는 어떤 분포를 갖는지 그거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머니가 두 개 있는데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공이 좀 달라요. 한쪽 주머니에는 이거 그냥 표 그려서 비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 주머니, 여기를 B 주머니라고 하면은 A 주머니에는 지금 0, 1, 2, 3이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1, 2, 3, 4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하나 뽑고 여기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공을 딱 뽑아서 크지 않은 숫자가 X값인 겁니다. 예를 들면 0과 1이 뽑혔다. 그럼 크지 않은 거, 작은 애를 고르면 되죠. 0이 들어가는 거고 1과 1이 뽑힌 경우에는 둘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1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와 1이 뽑혔다. 1이 더 작으니까 1 쓰시고 3과 1이 뽑혔을 때도 1 쓰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X값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0, 1, 2, 2가 될 거고요. 여기 0, 1, 2,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0, 1, 2,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 16가지 케이스인데 그 중에 0이 4번, 1이 6번, 2가 4번, 3이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그린다면 0, 1, 2, 3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 확률이 얼마씩이냐? 얘는 16번 중에 4번, 얘는 16번 중에 6번, 얘는 16번 중에 4번, 얘는 16번 중에 2번 이러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 X가.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시행을 2번을 반복해가지고 그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표본을 뽑은 거예요. 표본. 그죠? 표본을 뽑았다. 그러면 자, 이것도 표로 그릴까요? 내가 그럼 2번을 지금 뽑은 거잖아요. 2번을 뽑은 거니까 1차, 2차 이렇게 생각했을 때 1차에서도 요 0, 1, 2, 3 중에 한 가지가 나올 거고 1차에서도 그리고 2차에서도 0, 1, 2, 3 중에 한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뭘 쓸 거냐면 여기다가 X바를 쓸 거잖아요. X바. X바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뽑아서 나온 두 수의 평균이니까 자, 1차에도 0 나오고 2차에도 0 나왔으면 평균도 0인 거고요. 1차에 1 나오고 2차에 0 나왔으면 평균 0.5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는 거. 요것들이 이제 X바 값들인 거죠. 그럼 X바 값들을 쭉 써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0.5가 되고 1 되고 1.5가 되고 2가 되고 여기는 1 되고 여기는 1.5 되고 2 되고 2.5 여기는 1.5 그리고 여기 2 되고요. 여기는 2.5 그리고 여기는 3 이렇게 X바 값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X바들 중에 자, X바가 1보다는 크죠?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자, 1보다 크니까 1은 안 되고 자, 이렇게 1.5가 나오거나 아니면 2가 되는 요러할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여기 X바 값이 1.5가 될 확률이 얼마냐? X바 값이 1.5가 될 확률.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0, 3이 뽑히거나 1, 2가 뽑히거나 2, 1이 뽑히거나 3, 0이 뽑혀야 되죠. 그럼 그 확률을 이제 여기서 따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헷갈리니까 써놓고 할게요. 0, 3이 나올 확률과 3, 0이 나올 확률 그리고 1, 2가 나오거나 2, 1이 나오는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고 0, 3과 3, 0은 같이 계산하면 되죠. 0이 한 번, 3이 한 번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2를 곱하고 그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2를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1, 2하고 2,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역시 두 번이 있으니까 2 곱하기 16분의 6 곱하기 16분의 4 이거를 더하시면 이게 X바 값이 1.51 확률이죠. 그래서 요거는 32로 통분되니까 32분의 16 곱하기 16이죠. 그러면은 약분을 더 할까요? 약분을 좀 더 할게요. 자, 2 곱하기 요거 8분의 2랑 8분의 1이잖아요. 8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2 곱하기 8분의 3이랑 8분의 2. 자, 그럼 이제 분모가 32로 맞춰졌죠? 32분의 2 플러스
32분의 6 그러면 32분의 8. 자, 이렇게 1.51 확률 구했고요. 한 가지 더 2일 확률도 구해야 돼요. 2일 확률. 자, p x 바가 2인 경우. 자, 이 경우는 지금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언제냐면 2,3이 나오거나 또는 3,2가 나왔을 경우. 아니구나. 1,3이 나오거나 3,1이 나왔을 경우, 그리고 2,2가 나왔을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1,3과 3,1은 같이 계산할게요. 자, 두 가지니까 2 곱해주시고 1 나올 확률, 요거 약분 한번 해석할게요. 8분의 3. 그 다음에 3 나올 확률, 요거 8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얘네 둘 끝났고요. 자, 2만 두 번 나온다. 2만 두 번 나온다 그러면 요게 지금 8분의 2잖아요. 8분의 2. 8분의 2가 두 번. 요렇게. 그래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 이것도 32분의로 맞추면 요 앞에 거는 32분의 3이고요. 뒤에 거는 64분의 4니까 32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니까 얘랑 얘를 합쳐서 답은 32분의 13이다.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에서도 확률 변수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x라는 확률 변수는 n, m, 시그마 1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y라는 확률 변수는 시그마는 한 종류고 평균이 두 종류니까 m1, 시그마 제곱 요게 x가 따르는 정규분포고, 자, y는 평균이 m2고, 자, 표준 편차는 똑같이 시그마니까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fx와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고요. a에서 b를 빼서 절대값을 씌운 것이 9 시그마다 그랬죠. 그러니까 a랑 b라는 값이 9 시그마만큼 차이 나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a, b에 대해서 fa와 gb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 조건들을 보면 x가 a보다 작을 확률, 그리고 y가 m2에서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0.5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그려가지고 보고 싶은데 그림을 그릴 때 자, 이렇게 이제 x들이 있고 여기다 우리가 정규분포를 두 개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두 정규분포는 시그마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이 모양은 완벽하게 같아요. 근데 한 놈은 좀 그러니까 평균이 서로 다른 거니까 한 놈은 약간 왼쪽에 한 놈은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랑 똑같은 애를 옆에다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근데 이제 누가 왼쪽에 있고 누가 오른쪽에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마지막에 요걸 물어봤거든요. y가 2분의 m1 플러스 m2부터 b까지의 확률을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답에 있는 이 보기에 있는 것들이 보면은 상당히 큰 확률들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2분의 m1 플러스 m2, 이 2분의 m1 플러스 m2는 x의 평균과 y의 평균의 중간이니까 센터잖아요. 센터. 그럼 내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두 확률 변수의 평균인데, 그럼 얘네들의 센터 여기가 지금 여기가 2분의 m1 플러스 m2인데 여기가 2분의 m1 플러스 m2인데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했는데 그게 이렇게 크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y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정규분포가 x고 오른쪽에 그려지는 정규분포가 y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것이 x니까 여기가 m1, 오른쪽 것이 m2 요렇게.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x가 a보다 작을 확률, 그리고 m2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 m2가 근데 y의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b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여기쯤에다가 b를 잡아볼게요. b를 잡으면 지금 요 부분의 넓이하고 x가 a보다 작을 확률을 더했을 때 0.5가 돼야 돼요.
그럼 0.5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똑같은 영역, 요 초록색과 똑같은 영역이 이쪽에서 만들어져야 합쳐서 0.5가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 A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A는 M1보다 더 왼쪽에 여기쯤에 A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초록색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 여기에 요렇게 생기겠죠. 요렇게. 맞죠? 그래서 M1부터 A까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977이래요. 이거는 A를 표준화시키면 얼마냐를 말해준 거죠. 그쵸? 자, 이거 그대로 표준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은 Z가 표준화시키면 A에서 M1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거죠. 근데 그 확률이 0.9772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있는 표에서 477이랑 연관이 있네요. 그죠? 477이 요게 2니까, 그러면은 얘보다 큰 게 977이가 나오려면 이놈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이런 뜻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자, 시그마 분의 A-M1이 마이너스 2니까 A-M1은 마이너스 2 시그마. 그쵸? 다시 말하면 A는 M1 빼기 2 시그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여기 길이 있잖아요. 여기 길이. 여기 빨갛게 표시한 요 길이가 2 시그마구나. 그죠? M1에서 2 시그마를 뺀 게 A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가 2 시그마면 이쪽도 그럼 똑같이 2 시그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뭐다? 아까 전에 A랑 B 사이의 거리가 9 시그마라 그랬잖아요. 9 시그마. 그래서 지금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9 시그마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5 시그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래야지 A부터 B까지의 전체 길이가 9 시그마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것과 방금 찾은 정보, 여기가 2 시그마구나를 조합하면 M1에서부터 M2까지 요만큼의 거리가 5 시그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이 M1과 M2의 딱 중간, 여기가 지금 2분의 M1 플러스 M2였잖아요. 그렇다면 요만큼이 뭐냐? 요만큼은 5 시그마를 반으로 자른 거니까 2.5 시그마에 해당되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찾을 것이 이제 요 확률인데, 우리는 2분의 M1 플러스 M2가 지금 여기라는 것을 알죠? 여기가 2분의 M1 플러스 M2고, 그 다음에 B가 여기잖아요. B가 여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 지금 이 두껍게 표시한 요 파랑과 파랑 사이 요만큼의 넓이를 지금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요만큼의 넓이. 자, 그런데 우리가 경계선으로 삼은 이 두 지점은 각각 M1에서 2.5 시그마 뺀 거랑 M2에서 2 시그마 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 두 값을, 요 값과 요 값을 우리가 표준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2가 될 겁니다. 왜? B에서 M2를 뺀 게 2 시그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 시그마로 나누면 표준화가 되는 거니까 요 놈을 표준화시킨 값은 2가 될 거고, 자, 요 분수에서 M2를 뺀 게 2.5 시그마, 마이너스 2.5 시그마. 거기다 시그마를 나누면 표준화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러면 요것의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2.5와 2에 해당되는 요 둘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면은 97 얼마 나오겠네요. 그죠? 답은 5번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러니까 정규 분포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의 성질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